네, 안녕하세요. 논문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논문 심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논문 심사를 피할 길이 없거든요. 무조건 논문 심사를 받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특히 학생분들, 불쌍한 학생분들, 이런 분들 학위 논문 써가지고 논문 지도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지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논문을 들고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문 심사에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본인을 탓하죠. 예,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 지도가 좀 잘 되었고, 그러면은 심사에서도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 과정이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심사에서 이제 뭐 엄청나게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또 나 진짜 이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선배랍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심사를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에 절대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고개 팍 숙이고 그냥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조언이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냐 이거죠. 원래 이제 심사의, 논문 심사의 꽃은 뭔지 아십니까? 논문 심사의 꽃. 그냥 막 머리 탁 숙이고,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논문 심사의 꽃이 아니고, 논문 심사의 꽃은 디펜스입니다. 디펜스. 예, 방어. 그거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아부하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책하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 자식과 같은 내 논문을 이 심사위원회 지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어할 수 있는 정도로 내 논문을 뭔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교수님들이 지적하면 그냥 뭐 다 꼬꾸라지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논문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내 논문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과 내 논문에 대한 100% 이상의 이해도가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논문 심사장에 들어가면 두렵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문 심사의 본질을 조금 더 이번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논문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카데믹하게 FN 같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현실에 와닿는 뭐 이런 이야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노무심사장에 들어갔어요. 또박또박 들어갔어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 간단하게. 나는 뭐 학생분들 뭐 보통 이제 학교에 학위 논문심사 들어가면 난 무슨 과에 누구다 이렇게 소개 간단하게 하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뭐 PPT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쏠 거예요. 이제 하얀 화면에다가. 그러면 이제 일단 벽에 내 논문이 하나가 돌아가고 있지. 뭐 이렇게 PPT 화면이 이렇게 쫙 슬라이드로 쫙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단상 같은 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발표자가 요렇게 서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 심사위원들이 저기 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요 어딘가에는 또 구경하는 사람들 뭐 동료라든가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심사위원들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머릿속이 이제 완전히 백지가 되는 거지. 완전히 날아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심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 논문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기왕에 발표할 거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심리적으로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나한테 이거 질문 좀 해라 이거지.
나 다 디펜스 할 수 있으니까. 왜? 이 논문 내용에 대해서 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저 밑에서부터 막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뭐 안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떨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내 논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시간 투입을 제일 많이 했는데, 내 손으로 직접 썼는데, 그럼 뭐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소개 끝났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특히 뭐 심사위원장 이런 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한테 무슨 내용인지 발표해 보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발표. 대부분 시간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주지 않습니까? 왜? 이 이상은 주면 이상하지. 졸리니까. 원래 피교육자라는 것들은 10분 넘어가면 다 꾸벅꾸벅 졸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심사위원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발표는 대부분 한 10분, 15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 같으면 나 아무리 10분, 15분 줘도 나는 발표는 5분을 안 넘길 것 같아요. 5분 이내에 그냥 끝내버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5분 넘어가면 되게 지겨울 것 같은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막 말을 돌려가며 재미있는 이야기 해가며 막 자연스럽게 사투리 써가며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에서 재미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 떠는 목소리로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5분 이상 누가 들어주겠어요? 솔직하게. 5분 넘어가면 그냥 지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10분 넘어가면 이제 꼬박꼬박 졸리기 시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5분 이내에 발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5분 이내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지. 그거를 이제 일단 여기 완전히 5분 내에 끝장내버릴 그런 내용을 간결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분 줬는데 내가 5분 만에 발표를 해서 10분 남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받을게요. 나는 할 말 다 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해라 이거. 질문을. 남은 시간을 나한테 질문을 던져라 이거예요. 내가 답변을 해줄 테니까. 내가 디펜스 할 테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논문을 100% 이해를 하고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심사위원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인데 학생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5분 안에 간결하게 그냥 발표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15분을 줬는데. 그래 놓고 옆에 있는 다른 교수가 아이씨 끝난 거야 벌써? 그러면 학생이 네 끝났는데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면, 와, 그 당당함. 야, 쟤는 뭔가 확실히 알고 있구나. 이 완전히 엑기스를 완전히 쫙 뽑아가지고 발표 딱 해버리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겠다. 저 당당함. 분명히 쟤는 이 논문을 100% 이해하고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5분 이내에 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잡고 발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 간결함이라는 것은 내 논문의 엑기스, 진액 또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PPT 있잖아요. PPT. 빔 프로젝터로 지금 옆에 쏘고 있는 PPT는 얘도 페이퍼예요. 내 논문도 페이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독자지. 읽고 있잖아요. 독자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은 시청자지 않습니까? 시청자.
독자가 아니지. 시청자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시청자인 심사위원하고는 이 뭐가 됩니까? 인터랙션이 되잖아.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라 이거지. 근데 페이퍼는 일단 글이잖아요. 이거는 일방향이거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페이퍼를 PPT로 빔 프로젝트 쏴가지고 만들었다 한들 그거는 글이에요. 글로 심사위원을 설득시키겠다? PPT로 심사위원을 설득시키겠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터랙션이 가능한데 글로 설득을 시키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PPT 그리고 교수님들 심사위원 앞에 놓여 있는 나의 논문 페이퍼는 교수님들이 일단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 입술을 봐라 이거지. 내 눈을 바라봐. 예. 내 말을 들어봐. 말로 조져버려야 된다 이거죠. 뭐 심사위원들 교수님한테 조진다 이런 말 쓰면은 좀 예의가 아닌데 말로 설득을 시키겠다. 이런 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말로 끝장을 내버릴 것인가? 5분 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연구 필요성. 예, 연구 필요성. 그리고 설계. 그리고 결과. 그리고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논의. 이것만 설명이 되면 저는 연구의 맥락이 완전히 잡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자, 그러면 이제 필요성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겠습니까? 연구 필요성에서.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 제시. 중에서도, 이론적 근거. 이제 학술적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 근거가 뭐냐면 선행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선행 연구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근거 제시한답시고 제발 좀 부탁인데 본인 이야기는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 네? 내가 이 분야에 벌써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든가 본인 경험 좀 작작 좀 해라 이라는 거예요. 작작 좀 하세요. 작작 좀. 그냥 하고 싶으면 정말 최소화시켜서 이야기하고 빨리 학술적 근거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나와야 이게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돼야 나중에 차 뒤에서 논의를 할 때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봐라, 내가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문제를 끄집어냈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풀었지 않느냐. 그래서 선행 연구보다 업그레이드 됐지 않느냐. 이런 학술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실무적 시사점을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논의를 해주고 하려면 연구 필요성을 정말 엑기스만 딱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 대도방이죠. 그리고 나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만 딱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논의를 해주면 5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 요 부분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근거 제시하면서 절대 개인적 사정, 개인적 경험, 본인 이야기, 똑같은 거지만, 본인 이야기,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학술적인 내용만 탁 짚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론적 배경이 있죠. 이론적 배경. 여기 보면 무슨 개념 설명하고 정의, 구성 요소, 현황, 사례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다.
과감하게 생략을 해도 된다.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궁금해서 막 나 궁금해서 미치겠네. 저 개념이 뭐지? 막 꿈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본다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내 논문 페이퍼의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29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PPT에 의해서 빔 프로젝트에 표시가 되고 있으면 빨리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지. 그걸 또 읽고 자빠져. 뭘 그거를 읽고 있어요. 여기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론을 왜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를 왜 설명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저 내용을 내가 정말 요번에 봤는데 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근데 뭐 누가 이거 궁금해 하겠습니까, 솔직히. 자,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죠. 그 설계하고 결과 요약 전에 뭐가 있습니까? 분석 과정이잖아, 분석 과정. 분석 과정.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정말 많이 있다면 하겠지만, 저는 이거 생략. 표 같은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PPT에 뭐. 빔 프로젝트 해가지고 벽에다 엄청나게 쏘면 표도 엄청나게 많아요. 막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그래프 나오고 질적 연구는 뭡니까? 인용문들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한 50분 있다고, 50분 그 정도 걸린다고, 1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15분 동안 발표하라 했는데. 그리고 이거 설명하는 동안에 사람들 다 졸고 있다고, 이렇게. 이게 왜 설명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예. 예를 들어서, 뭐, 45페이지에 뭐 분석한 표가 있는데, 이 분석의 이 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시간 딱 주잖아요. 10분 안에 뭐 15분 안에 발표하세요 할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발표를 이게 군더더기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이 맥락이 제가 두껍게 해서 칠해드릴게요. 이 맥락이 쫙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이 안 된다고. 고속도로처럼 쫙 가야 된다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한번 덜컹, 여기서 한번 덜컹, 여기서 한번 덜컹. 이러다 보면 이 맥락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고, 먹히지가. 요런 부분들은 이것부터 빨리 설명해서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요거는 요 다음에 질문을 해라 이거예요.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원화를 해야 돼. 이원화. 맥락부터 쫙 설명해서 내 논문은 이것이요 라고 설명을 딱 한 다음에 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심사위원들 머릿속에 각인을 딱 시킨 다음에 뭐 보충 설명, 부연 설명되는 근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라든가 아니면 분석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남은 시간을 조금 내가 더 확보를 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으로 처리를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 논문이 정확하게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거리들을 가지고 놀면 되는 거죠. 솔직히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진짜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 연구도 있죠. 네, 본인 연구, 강의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항상 논문 심사 때가 무슨 때인 줄 아십니까? 성적 처리. 성적 처리에 요즘에는 또 이의 신청까지 하죠. 이런 거에다가 또 뭐 학회 등 외부 활동 있죠. 그 다음에 자기도 또 그 학교 안에서 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승진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활동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논문 심사 지도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집에 가면 이제 그 남자 교수님들은 집에 가면 이제 바가지 긁혀야 되지, 잔소리 들어야 되지,
여자 교수님들 집에 가가지고 뭐 애들 또 챙겨줘야 되지,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요 중에 이 논문 심사가 교수님들의 어떤 그 시간 배분 중에서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배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제가 교수님들의 그 많은 업무 중에 논문 심사를 좀 제대로 해주시지 뭐 이런 것을 참 요구하기가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내 논문만 하루 24시간 보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페이퍼로 딱 제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시듯이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한 3박 4일 밤샘을 해서 내 논문을 읽고 가지고 심사장에 들어오시는 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사장에 교수님들이 저명하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고 알려줘야 될 사람이 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거다. 그러려면 저분들의 지적은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충 읽어봤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읽어보고 지적하는 내용이 더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대충 읽어보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10분, 15분 동안 내가 완벽하게 납득을 시키겠다. 정확한 맥락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이 소중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헛소리를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하느라 정확한 맥락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 시간 배분을 내가 재조정해서라도 엑기스만 딱 설명해서 이 논문이 무엇이다, 왜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심사위원들 머릿속을 각인시킨 다음에 내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 스스로 더 확보를 해서 남는 시간 동안 이제 교수님들이 궁금하신 건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이 정확한 맥락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논문이 왜 이 페이지에서 이런 표가 나왔으며 왜 이런 사람들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건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철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문 100개 나올 게 한 50개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내가 설명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페이퍼를 냈으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지도 교수님 이하 심사위원이 이 논문을 한 4박 5일 정도 밤샘을 해가며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봐가지고 이 논문을 100% 이해해서 심사장에 가지고 온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도 잘 몰라요. 바빠요. 읽을 시간도 없어요. 뭔 내용인지 몰라. 또 학생들이 논문 잘 썼겠어 하고 은근히 약간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페이퍼를 냈으니까 교수님들이 다 알고 들어왔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이 잘 모르고 지적을 할 수 있으니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 딱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아주 중요한 맥락을 발표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간결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시간에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내가 질의응답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디펜스, 방어, 이게 논문 심사의 뭐다? 꽃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제발 좀 이상한 주위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심사장 가가지고 교수님이 나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봤는데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비겁한 행동은 좀 하지 마시라. 교수님들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확인차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그리 죄송한데 그게.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논문에 자신이 없으면 뭘 물어볼 때마다 고개 숙이고 답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꼴이 더 보기 싫을 거야 아마 교수님들이. 그래서 논문 심사의 본질은 디펜스에 있다. 자신 있게 디펜스하는 게 사실은 보기 좋다 교수님도.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 그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내가 이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 이 끝나고 나한테 와봐. 내가 이 레퍼런스 다 줄게. 심사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 심사를 잘 준비를 하시고 발표를 잘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논문 심사에 뭐가 중요한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논문 심사 때 너무 떨지 말고 내가 이해를 잘하면 절대 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심사를 여러분들 잘 본질을 파악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걸로 뭐 방금 뭔가 또 잠깐 스쳐간 게 있긴 있는데 뭐 그건 또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